8년 전에는 무진 씨를 제게서 빼앗아 가시더니 이번에는 제 아들까지 빼앗아 가시려고요? 규림의 떨리는 목소리에 홍옥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옥선은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빼앗는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 만약 한결이가 정말 우리 무진이 아이라면 그 아이는 우리 집안 아이이기도 해. 규림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옥선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안 아이라고요? 규림은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한결이가 태어날 때도 아플 때도 처음 걸었을 때도 회장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집안 아이라고요? 옥선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요. 바로 무진이었습니다. 무진은 굳은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왜 한결이를 데려와? 옥선과 규림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무진은 규림을 바라봤다가 다시 옥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진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한결이가 정말 내 아들이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규림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옥선도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굳게 다물었습니다. 무진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8년 동안 애써 외면했던 의심이 다시 무진의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은 며칠 전부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는데요. 서현과 제대로 만나보기로 한 무진은 애써 규림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규림 역시 흥식에게 먼저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현과 함께 식사를 하던 무진은 자기도 모르게 반찬 하나를 바라보다 규림의 반찬 가게를 떠올렸습니다. 서현이 물었습니다. 오빠 무슨 생각해? 무진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현은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편이 묘했습니다. 무진은 분명 자신에게 먼저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함께 있는 순간마다 가끔씩 아주 멀리 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현은 그 이유가 누구인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규림도 흥식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흥식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규림이 먼저 물었습니다. 왜 그래? 흥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규림은 흥식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해. 흥식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규림아. 응. 너 정말 나 만나고 싶은 거 맞아? 규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냥 궁금해서. 흥식은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한테 만나보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진짜 좋았어.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규림은 말없이 흥식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내가 나 좋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잊으려고 나 만나는 건가 싶어서. 규림이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흥식에게는 충분한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흥식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됐어. 지금 당장 대답 안 해도 돼. 오빠, 나도 알아. 내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규림은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흥식은 그런 규림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진 씨 아직 좋아하지? 규림은 또다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흥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불안하지. 그날 밤 규림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흥식에게 미안했습니다. 분명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힘들 때마다 곁에 있었고 한결에게도 누구보다 잘해줬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다 주지 못한 채 만나보자고 한 것이 맞는 선택인지 규림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진에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무진은 이제 서현과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결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한결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사람의 삶이 다시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규림은 잠든 한결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대로만 지나가자. 조금만 더 버티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규림이 모르는 사이 홍옥선의 생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옥선은 이미 한결이라는 아이가 마음에 걸리고 있었습니다. 8살이라는 나이도 그렇지만 알아볼수록 이상했습니다. 한결은 규림 혼자 키워온 아이였고 뚜렷하게 알려진 아버지의 존재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진이 한결을 대하는 모습이 옥선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옥선은 윤진에게 물었습니다. 무진이가 그 아이를 자주 만나니? 윤진은 엄마를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걸 왜 물어? 그냥 물어보는 거야. 엄마가 그냥 물어보는 사람이야? 옥선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전에 말했지? 한결이 문제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 옥선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엄마가 무슨 생각하는지 보여. 그 아이가 정말 무진이 아들이라면 나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 윤진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권리. 그래. 옥선은 단호했습니다. 정말 우리 핏줄이라면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윤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규림이가 혼자 키웠다며.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키울 수 있다면 아이한테도 그게 낫지 않겠니? 윤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설마. 옥선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만약 무진이 아들이 맞다면 우리가 데려오는 것도 생각해야지. 윤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미쳤어? 옥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 조심해. 한결이가 물건이야? 데려오게. 나는 아이를 위해 하는 말이야. 아니. 윤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또 엄마 마음대로 사람 인생 정리하려는 거야. 옥선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만해. 하지만 이번에는 윤진도 참지 않았습니다. 8년 전에도 엄마는 그랬어. 무진이한테 뭐가 좋은지 엄마가 정했고 규림이한테 뭐가 맞는지도 엄마가 정했어. 그래서 두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됐는데?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지. 이번에는 한결이까지 그러려고. 옥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에 윤진은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엄마,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 하지만 이미 옥선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옥선은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몰래 친자 검사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한결을 보러 갔습니다. 한결은 반찬가게 한쪽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옥선은 가게 밖에서 한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결이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그때 한결이 문제를 풀다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옥선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어린 무진 역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저렇게 입술을 다물곤 했습니다. 옥선은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때 한결이 누군가와 통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옥선의 시선이 한결에게 향했습니다. 한결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파슬리 안 넣는 거죠? 잠시 후 한결이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다음에 갈게요. 전화를 끄는 한결에게 순남이 물었습니다. 누구야? 무진 아저씨요. 옥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남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무진이랑 아주 친해졌네. 한결도 웃었습니다. 무진 아저씨 요리 잘해요. 당연하지. 요리사인데. 근데 이상하게 아저씨랑 있으면 편해요. 옥선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옥선은 곧바로 규림에게 연락했습니다. 규림은 옥선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불안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자 옥선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결이 아버지가 누구니? 규림은 예상했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회장님이 아실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알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 묻는 거야. 규림은 옥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내가 한결이를 봤어. 그 순간 규림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한결이를 왜 만나셨어요? 만난 건 아니야. 봤을 뿐이지. 규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다시는 한결이 주변에 가지 마세요. 옥선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명령하는 거니? 네. 옥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규림은 이번에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무슨 말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결이한테는 가지 마세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규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선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무진이랑 아무 상관없는 아이라면 내가 봤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놀랄 이유가 있니? 규림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데요? 옥선은 규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결이가 정말 무진이 아이면 어떻게 할 생각이니? 규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옥선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규림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정일 뿐이잖아요. 그래. 아직은. 옥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이라면 얘기가 달라져. 규림은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가 달라지는데요? 우리 무진이 아들이라면 그 아이를 계속 이렇게 키울 수는 없어. 규림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키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쁜 뜻으로 듣지 마. 그럼 좋은 뜻이 뭔데요? 옥선은 담담했습니다. 더 좋은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더 좋은 환경도 만들어줄 수 있어. 무진이 아들이라면 부족함 없이 키워야지. 규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요?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쪽에서 키우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옥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규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옥선이 규림을 올려다봤습니다. 규림은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규림아, 8년 전에는 무진 씨를 제게서 빼앗아 가시더니 규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제 아들까지 빼앗아 가시려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왜 한결이를 데려와? 익숙한 목소리에 규림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진이 서 있었습니다. 사실 무진은 옥선에게 할 말이 있어 찾아왔다가 규림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상한 느낌에 뒤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마디를 듣고 말았습니다. 옥선이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진아. 무진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무슨 얘기였어? 내가 오해한 거야. 내가 뭘 오해했는데? 옥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진이 규림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 아들이라는 건 알아. 그런데 우리 엄마가 왜 한결이를 데려오겠다는 거야? 규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아무것도 아니야. 규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가요. 규림아. 제발. 규림이 다급하게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그냥 가줘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무진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무진은 옥선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중에 얘기하자. 아니, 지금 해. 옥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결이 문제에 엄마가 왜 끼어드냐고. 옥선은 결국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뭘?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무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옥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이미 충분했습니다. 무진 역시 한때 의심했습니다. 한결의 나이가 자신과 규림이 헤어진 시기와 너무 절묘하게 맞았습니다. 친자 확인까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규림의 삶을 함부로 흔들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한결을 이용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뿐 아니라 엄마까지 같은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규림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무진은 규림에게 물었습니다. 한결이 아버지 누구야? 규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질문만 하면 대답을 못해?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나한테도. 규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진 씨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 8년 전에도 들은 것 같네. 규림이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도 당신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어. 그리고 혼자 다 결정하고 떠났지. 규림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하려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말해. 무진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한결이 아버지가 누군지만 말해. 규림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옥선이 입을 열려 했지만 무진이 먼저 막았습니다. 엄마는 가만히 있어. 옥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나랑 규림이 문제야. 그 말에 규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무진이 바라봤습니다. 규림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무진 씨랑 제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문제인데? 규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결국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모른 척 안 할 거야. 규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진 씨, 당신이 말 안 하면 내가 알아볼게. 규림이 다급하게 무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지 마요. 무진이 멈췄습니다. 왜? 규림은 말을 잃었습니다. 무진은 자신을 붙잡은 규림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확인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규림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무진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한결을 볼 때마다 이전에는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모습, 좋아하는 음식 앞에서는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는 것, 싫은 것이 있으면 아무리 권해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것. 물론 그것만으로 무엇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작된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그런 무진을 지켜보다 물었습니다. 너 요즘 왜 자꾸 한결이 사진 봐? 무진은 휴대전화를 내려놨습니다. 그냥. 설마 아직도 그 생각하는 거야? 무진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도 무진이 한결과의 관계를 한 번쯤 의심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한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가 미련이 남아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나 했어. 근데 엄마도 이상하고 누나도 이상하고 규림이는 더 이상해.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면 되잖아. 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결이 몰래 그런 짓은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무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흥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무진은 의외였습니다. 두 사람은 따로 만날 이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흥식은 무진을 만나자마자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규림이한테 무슨 말 했습니까? 무진의 표정도 차가워졌습니다. 그쪽이 무슨 상관입니까? 흥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상관 있죠. 지금은 제가 만나고 있으니까. 그 말에 무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럼 그쪽이 규림이한테 물어보세요. 왜 나한테는 말 못하는 게 그렇게 많은지. 흥식은 잠시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김무진 씨, 왜요? 한결이가 누구 아들인지 정말 궁금합니까? 무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흥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규림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질문에 대답해요.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무진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흥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흥식 역시 며칠 동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규림과 만나보기로 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무진을 향한 규림의 마음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결이 무진을 따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이 두 사람 사이를 억지로 막고 있는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흥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한결이한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무진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없는 아이니까 내가 더 잘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흥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요? 흥식이 무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해주는 게 정말 한결이를 위한 건지. 무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흥식은 더 이상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정말 궁금하면 규림이한테 화부터 내지 말고 물어보세요. 뭘 말입니까? 8년 전에 왜 떠났는지부터. 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흥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답을 알아야 한결이 문제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무진은 흥식의 말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한결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기 전에 8년 전 규림이 왜 떠났는지부터 알아야 한다는 말.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두 일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진은 윤진을 찾아갔습니다. 윤진은 동생이 무슨 질문을 할지 이미 예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누나. 응. 8년 전에 규림이랑 같이 있었지? 윤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제는 말해줘. 윤진은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무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규림이가 정말 돈 때문에 나 떠난 거 아니었지? 윤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무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누나. 윤진이 결국 말했습니다. 규림이는 내가 알고 있던 것처럼 단순한 애 아니었어.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윤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무진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8년 동안 엄마도 있었고 규림이도 원하지 않았고 나는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왜 아무것도 몰라도 됐는데. 윤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진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나. 응. 한결이 처음 봤을 때 무슨 생각했어? 윤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진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대답을 못해? 윤진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 어릴 때가 생각났어. 무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누나도, 흥식도, 그리고 무엇보다 규림도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무진은 한결을 만났습니다. 한결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뛰어왔습니다. 아저씨. 무진은 평소처럼 웃으려고 했지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한결이 물었습니다. 오늘 뭐 만들어줘요? 뭐 먹고 싶은데? 파스타요. 대신 파슬리 빼고. 무진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놈의 파슬리. 한결도 웃었습니다. 둘은 잠시 평소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결이 문득 물었습니다. 아저씨. 응. 우리 엄마랑 옛날부터 알았어요? 무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엄마 옛날 사진에서 아저씨 봤어요. 무진이 한결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네. 한결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말했습니다. 엄마가 숨겨놨던 건데 우연히 봤어요. 무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옛날 친구래요. 무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네. 한결이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엄마 많이 좋아했어요? 무진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아저씨 좋아했던 것 같은데. 무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사진 보면 알잖아요. 한결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웃는 사진 처음 봤어요. 무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규림은 무진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잠깐 만나. 규림은 거절하려 했지만 무진은 단호했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마.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무진은 한참 규림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한결이한테 우리 옛날 사진 들켰더라. 규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됐어. 무진은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나만 물을게. 규림은 긴장한 얼굴로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8년 전에 나 정말 싫어서 떠난 거야? 규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해요? 대답해. 규림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일이에요. 무진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또 지난 일이래. 무진 씨. 나는 8년 동안 한 번도 지난 일이었던 적 없어. 규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진은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나 아직도 당신 좋아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 말에 규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진 역시 마음이 아팠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다른 사람 만나보기로 했고 당신도 흥식 씨 만나잖아. 규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묻는 거야. 무진은 규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자는 얘기 아니야. 그냥 내가 모르고 산 8년이 대체 뭐였는지 알고 싶어. 규림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말해줘. 규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왜 당신한테서 도망쳤는지 알게 되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무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뭘? 규림이 어렵게 입을 열려던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결의 학교였습니다. 규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결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규림과 무진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두 사람은 다행히 한결이 크게 아픈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규림은 그대로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진도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뒤 깨어난 한결은 규림을 보자 웃었습니다. 그리고 곁에 서 있는 무진을 발견했습니다. 아저씨도 왔어요? 무진은 한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 놀라게 왜 쓰러져? 한결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규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 간호사가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한결이 보호자분? 규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진도 자신도 모르게 함께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버님도 같이 오실래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진도, 규림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결은 침대 위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진이 천천히 규림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규림아. 규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진은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제 확인할 거야. 규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진 씨. 당신 허락 없이 한결한테 무슨 짓 하겠다는 거 아니야. 무진은 한결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더는 모른 척 못하겠어. 그리고 다시 규림을 바라봤습니다. 한결이 아버지가 누군지. 규림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8년 동안 그 아이 존재도 모르고 살았는지. 규림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병원 복도 끝에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홍옥선이었습니다. 옥선 역시 한결이 병원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옥선은 무진과 규림 그리고 병실 안의 한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세 사람은 이미 누가 끼어들 수 없는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8년 전 자신이 갈라놓았다고 믿었던 인연. 하지만 어쩌면 그 인연은 한 번도 완전히 끊어진 적이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무진은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규림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흥식 역시 자신이 규림과 한결을 붙잡는 것이 정말 두 사람을 위한 일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연 또한 머지않아 무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홍옥선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또다시 자신의 방식대로 한결을 데려오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8년 전 자신의 선택 때문에 무진과 규림이 무엇을 잃었는지 처음으로 바라볼 것인지 말입니다. 한결의 친부가 누구인지는 아직 아무도 입 밖으로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넘길 수 없게 됐습니다. 8살이라는 나이. 자신과 너무도 자연스럽게 닮아 있는 아이. 그리고 한결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무너지는 규림. 과연 규림은 끝까지 진실을 숨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결을 지키려고 침묵했던 지난 8년의 이야기를 결국 무진에게 털어놓게 될까요? 그리고 무진이 정말 한결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새롭게 시작하려던 네 사람의 관계는 또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8년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버린 규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규림의 뒤에는 한결이 있고 무진 역시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채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결국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는 것은 지나간 사랑이 아니라 8년 동안 숨겨져 있던 한 아이의 존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미리 보는 예측 드라마였습니다. 공감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